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근황, 백수 박사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졸업한 지가 1년하고도 2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무직입니다. 완전히 이제 뭐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은 계속 하고 있어요. 즉, 상당히 고노동, 그렇지만 무임금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박사로서. 그래서 이제 졸업한 논문을 가지고 졸업하기 전에도 이제 발표를 해서 발간을 하기도 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이제 완성된 저의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또 한 3편 정도 쪼개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또 박사학위 논문을 또 학술지로 발간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또 그거를 새롭게 재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하고 또 한 번에 또 합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퍼블리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리바이즈 앤 리서미트 이런 이제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고, 그게 이제 몇 달씩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놀지 않고 계속 일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쌓여야지 또 나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취업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한 2개 정도, 3개의 퍼블리케이션이 진행이 됐고요. 성공적으로 됐고, 또 3개가 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걸려져 있다는 말인 즉슨 이제 퍼블리케이션에 가깝게 이제 리바이즈 리서미스트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피어 리뷰를 거쳐서 이제 어나니머스한 익명의 검수자들이 판단을 하고 그래,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이거는 퍼블리시 돼도 좋겠다, 이 저널에서 이 정도의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계속 수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지금 포스트 닥터로 합격이 돼서 일을 하면서 이런 걸 이제 간간히 하는 거면 차라리 괜찮죠. 근데 이게 이제 직장이 없이 이런 고노동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아예 기회가 없었던 거냐. 저에게 한 중요한 기회가 한 4번 정도 있었어요. 2번은 인터뷰를 거절을 했고요. 2번은 인터뷰를 받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의 사례에서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인터뷰를 거절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상당히 좋은 대학교의 교수님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런던에서. 그래서 그냥 이거는 졸업하기도 전에 그냥 써봤어요. 이제 졸업이 거의 다 다가왔으니까. 근데 3명 중에 1명으로 뽑힌 거예요. 면접을 보자고. 그래서 보기로 했는데, 그 전날에 교수님께서 프로포절을 한 10페이지짜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이것에 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면접을 볼 거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 잡 디스크립션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저의 전공과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썼던 메소드랑 방법론이랑.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저의 전공이 노동 쪽인데 교육 쪽으로 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4년간 진행하고 나서는, 물론 교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썼던 그 프로포절의 끝에 니네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네가 이 일을 나랑 하게 되면은 너는 4년 후에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거고 인정을 받게 될 거다. 정말 저명하신 분이고, 그 대학교는 거의 탑 수준이죠. 탑이죠, 그 교육 쪽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걸 읽자마자 이건 교육 쪽이지 노동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까지 4년간 이렇게 일했던 게 시즈닝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거지 이게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그걸 프로포저를 보면서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 전공 쪽으로 더 가고 싶지 다른 쪽으로 틀게 될 것 같은 게 상당히 두려워서 이 일을 즐겁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남편이 지금 포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그 면접을 포기했던 그 대학교에서. 그래서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분이 원래 이과셨거든요. 그런데 문과로 전향을 하시게 된 거예요. 왜냐? 이과 쪽도 요새 그렇게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당시에 그분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카자흐 민족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카자흐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그 에트노그래피 그 프로젝트가 생겨서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때마침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이제 뽑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자기는 좀 괴롭다. 물론 가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긴 했지만 물론 가장이야 뭐 여자가 먼저 일하면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제 친구는 박사 지금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일을 그냥 빨리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돈 때문에 하는 거지만 자기는 빨리 지금 나의 전공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때 이제 그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후회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년이 되니까 이제 사람의 이제 자신감도 약간 좀 꺾일 때가 됐거든요. 이제 자신감도 꺾이고 이게 내가 좀 능력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때 그 기회에 있었을 때 왜냐면 거기 보니까 그 프로포저를 보니까 제가 썼던 방법론이랑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뽑히면 당연히 이 일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제 전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게 그때는 더 컸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제 친구 남편의 사례를 보고 그래 내 마음이 그때 그랬다는 것은 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놓고 나니까 후회를 조금 하기도 했지만 또 모든 지나간 것에 후회는 하지 말자.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한 가지 사례는 그렇고 또 두 번째 사례라 한다면 제가 인터뷰를 봤지만 합격하지 못했던 사례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그 외국인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비유럽권인 사람의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면접을 봤던 데가 또 영국이에요. 또 영국에서 좀 잘 먹히긴 하네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또 뽑아줬는데 그래서 이제 5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면접을 받고 최근에 이제 안 됐다는 연락을 받고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사실 그건 피드백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예상했던 바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의 뭐 퍼블리케이션이나 뭐 너의 그 인터내셔널한 그런 경력이라고 해봤자 뭐 컨퍼런스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런 뭐 학술 대회 나가서 잘 발표하고 이런 것들 너의 능력은 다 인정이 되고 그러지만 이 펀딩 자체가 영국 정부에서 나온 펀딩이다. 그래서 영국 사례를 영국 사례만 가지고 연구했던 연구자 그리고 영국의 데이터를 썼던 연구자가 뽑혔다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16개 국가를 국제 비교를 한 연구를 했거든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래서 너의 이런 경험들과 너의 이제 퍼블리케이션이나 다 좋지만 가장 베스트 핏에 맞는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저의 무슨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개선할 점이 아무것도 없다.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피드백을 주시겠다고 또 그렇게 한 거지? 저는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개선할 점이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개선할 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은 베스트 핏이다. 근데 또 외국인 교수님들은 빈말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래 말하시는 대로 내가 믿겠다 하고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접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정부에서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이제 나왔는데 이제 외국인이 외국 사례를 한국 사례를 가지고 한 그런 연구 사례가 적어요. 자기네 나라 그 사람보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외국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유럽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되시는 분들은 또 잘 되시겠죠. 그렇지만 일단 제 사례는 그렇고요. 제 이제 선배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이신데 그분도 이제 한 2년간 이제 구직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최근에 일반 직장으로 그냥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좀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뽑히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일단 영국 사례를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한 두세 개 국가 비교하는 연구였으니까 영국 사례를 상당히 크게 비중을 넣어서 했던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에서 그 포스트닥터 하기 그 자리를 갖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럽연합 펀딩을 지금 제출한 상태고 이 코펜하겐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그것도 역시 고노동, 무임금의 그 프로포절 개발이었죠. 왜냐하면 펀딩에 합격을 해야지만이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발표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저의 희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 하면은 약간 지금 좀 지쳤어요. 이제 노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 임금은 없고 그 상황이 지금 1년째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글은 쓰고 있는데 뭔가 이제 퍼블리케이션은 나오긴 하지만 뭐 돈을 받는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태이고 그리고 제 이제 인도 친구인 경우에도 그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저랑 똑같은 상황에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남편이 먼저 또 저희랑 같은 상황처럼 이제 먼저 일을 하게 돼서 다행히 주부로서 둘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고생을 해서 주부가 되려고 지금 공부를 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은 다음 달까지 기다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혹시라도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제가 박사로서 일을 하게 될지 안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